다들 한 번씩은 몸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만화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복제인간, 사실 정의에 따르면 일란성 쌍둥이도 복제인간이라고 합니다. 다만 의도하지 않는 자연적인 복제인간이므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연적 복제인간과 인공적 쌍둥이를 제외하고 체세포 핵 이식법으로 만든 복제인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6년, 불과 13년 전에 세계 최초로 생물 복제가 성공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영국의 월머트 박사가 체세포 복제술을 이용해 양 돌리를 탄생시킨 것이죠. 돌리 같은 경우 존재하던 DNA를 모두 제거하고 성인 양의 체세포를 넣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277번의 시도 끝에 말입니다. 돌리는 안타깝게 태어난 지 6년 만에 죽었는데 양의 평균 수명이 약 12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단명입니다. 돌리를 포함해 현재까지 양, 소, 원숭이까지 복제에 성공했고 복제의 기술력은 점점 높아져 갑니다. 이제는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사실 복제 생물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우선 복제하고 싶은 생물체를 골라 체세포에서 핵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같은 종인 생물체의 난자에 채취한 핵을 주입합니다. 여기에 전기 충격을 가해 이 핵과 난자를 융합시켜 배아로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 배아는 자궁에 착상하여 태아로 발달합니다. 이렇듯 인간 복제는 성인이 3D 프린트 마냥 똑같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단순한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야 하죠. 또 이 말은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인간이 복제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을 복제한다면 완벽히 똑같은 복제 인간이 탄생할까요? 사실 복제 인간은 같은 세포를 써도 다른 생김새와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일란성 쌍둥이가 약간의 다른 생김새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듯이 말이죠. 그리고 눈앞에서 똑같이 복제된 인간을 마주하면 아마 서로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성격, 행동, 생김새는 각자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유전자를 복제하는 건 가능하지만 기억과 경험까지 모두 복제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제된 인간은 지금 당신만큼 성장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복제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을 똑같은 과정을 거쳐 성장시키고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복제된 생명체는 대체적으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심장, 간, 뇌에 결함이 있을 확률이 높으며 매우 약한 면역 체계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제된 생명체의 세포들은 그렇지 않은 세포들보다 훨씬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제 인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아직까지는 인간을 복제하기에 완벽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인간 복제 과정에서 선천성 기형, 면역체계 결함 등 커다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돌리를 탄생하는 과정에서 양 277마리가 희생되었으며 복제되어 태어난 양들이 모두 기형이거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 복제 인간의 장기를 꺼내어 이식 수술을 하는 등 동물보다 못한 일회성 수단이 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복제 인간으로 태어난 그들은 아마 큰 상실감과 그들이 진짜 인간인지 수단일 뿐인지 존엄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복제 인간을 다룬 영화를 보면 그들도 감정도 있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니까요. 복제 인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에 따라 유전자 조작이 있을 것입니다. DNA를 가위질하여 강점인 부분은 두고 약점인 부분은 버리게 되죠. 에디슨, 모차르트, 아인슈타인과 같이 우수한 세포를 이용해 특출난 능력을 지닌 아이들을 복제할 수 있고, 이것은 인조세포를 통해 언젠가는 외모와 지능 등을 자기 입맛대로 골라 아기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말이죠. 간혹 생명을 연장시키는 목적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경우 그 사람이 유전자로 복제인간을 만들어 삶을 이어가게 하고자 복제인간을 만들었고, 실험 또한 성공했다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만들어낸 복제인간이 일반 사람들 속에 섞여 똑같이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자 각국에 존재하는 인간 복제 금지법 때문에 증거를 공개할 수 없다고 얼버무립니다. 그런데 2009년 자버스 박사가 자신이 인간 복제에 성공했다며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이슈가 되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캐디, 2002년에 10살 나이로 사망한 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 복제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제된 소녀의 어머니가 언론과 인터뷰하는 모습도 공개되자 정말 사실인지 그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복제 기술에 대한 관심도 커져만 가는데요. 생명의 존엄성과 윤리를 놓치지 않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